네, 찐 스크리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핵심이라 할 건 없는데 사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방황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반도체의 좀 약세와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두드러진 흐름인데요.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이 부분도 살짝 조금 바뀌지 않나 싶기는 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런데 이쪽도 확 강하고 확 약하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좀 바닥을 잡아갈지,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군이 있으시다면 쭉 스크리닝 해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보자면 상반기에 계속 시장을 주도했던 수출주, 반대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을 했었던 반대에 있는 섹터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도주와 비주도주 간의 싸움이 계속 좀 치열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지금 계속 순환매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쇼크버링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전고체 관련주들 좀 강했었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I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다소 LG 에너지 솔루션의 탄력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전고체 섹터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 편이고, 음극재라든지 그 외에 양극재라든지 순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릅니다. 변동성도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간 직전 고점대 부분이 살짝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종목별로는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도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 현대차 계속 약세 조정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금융지주사들하고 삼성물산 같은 약간 밸류업, 고배당 관련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은 화학주들, 제가 화학주들도 바닥에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유화, 금호석유, LG화학 계속 올라오면서 초장기 하락주들의 반등이 최근에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급락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BH도 소폭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도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비만 섹터인 멘티질에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대봉 LS라든지 라파스는 소폭입니다. 오늘 의료기기 섹터 좋습니다. 뷰노, 루닛 등이 바닥에서 다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알테오젠도 강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도 계속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가 약한 게 흠인데요. 그래도 반도체에서 조금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AD테크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온칩스도 반등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한미반도체도 일단은 플러스권, 반도체 중에서는 좀 유독 테크윙의 약세가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테마 섹터로는 아시다시피 STO 관련주들입니다. STO 관련주들 상당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핑고도 지금 바닥에서 27% 올랐고요.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터리 등도 강하게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K옥션,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규 상장인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있고, 다날, 서울옥션 등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특징이 그냥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한번 그랬고, 엠폭스 관련주도 그랬었고요. 지금은 또 이제 STO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주들도 그랬다시피 다 독과대주들 안에서 계속 테마 뉴스를 타는 현상이 계속 종목별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은 좀 방향을 못 잡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쭉 언급해 주셨던 종목군들 가운데서 몇몇 종목군들은 자주 이렇게 순환매를 받거나 회자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가장 궁금한 종목이 NCC 쪽, 대한유화가 지금 6% 정도까지 오르고 롯데케미칼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장 브리핑 해주실 때 장기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순히 많이 밀려서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NCC 오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는 건지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 뚜렷하게 화학 업종에서는 이유를 찾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사실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가가 오르거나 빠지거나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이 조금 일부가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바닥이 아니라 저기 지하 30층 정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힘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전혀 반응도 없다가 오늘 이제 올다운 상태가 되겠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금씩 개선되는 기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눌렸던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 쪽 영향도 많이 받고 있고 국내 영향도 많이 받는데 어느 정도 좀 경기가 좀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뉘앙스 소비 최근에 뭐 물가지표도 그렇지만 뭐 소비에 대한 최악의 신호탄이 이제 지나가고 조금씩 회복의 기대감, 금리 인하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계속 레포트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조금씩 정말 바닥을 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었는데도 계속 못 가고 있었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한유화도 거의 지금 땅바닥에 있다가 오늘 올라온 상태가 되겠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LG화학이 먼저 이제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랑 같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악의 구간인데 혹시 어떤 면에서 본다면 2차 전지처럼 바닥권의 쇼커버 느낌? 뭐 이런 느낌입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좋은 편입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살짝 있는 편이고 기관 수급은 아직 없는 편이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놓고 본다라면은 약간 사모펀드랑 투신권의 수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빠진 만큼 빠진 섹터 아까 말씀드린 최대 낙폭을 보였었던 종목들한테 장기 하락한 종목들한테 이제 쇼커버성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실적도 좀 최악을 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이 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반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 뭐를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뭐 경기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은 없지만 더 이상은 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일단은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제가 봐도 초장기 소외주였었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아모레나 LG생활건강,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같이 정말 초장기 하락주들이 바닥에서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하락주들에 대한 바닥권 리커버리가 계속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약하지만 최악은 조금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2%대로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히나 보다 싶은데 숫자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 높고 또 추석을 앞두고서 지갑 열기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계 여윳돈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면서 이 내수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내수 소비주들은 어떤 시각이세요? 사실 내수 소비주들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여기도 소외된 섹터입니다. 중국이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되어서 좀 시세를 내줘야 되는 여행이라든지 관광업계 뭐 이런 쪽들이 카지노 이런 쪽들이 거의 완전히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뜸한 상태고요. 사실 또 면세점들도 지금 최악의 실적을 받아들고 있다는 기사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한때 뭐 1, 2위를 다투던 면세점 업계도 뭐 4위, 5위권으로 다 물러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을만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가성비의 소비죠. 소비로 봤을 때 그래서 미국도 지금 가성비 소비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워낙 좋았던 상태였었고 뭐 보시다시피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죠. 비싼 화장품보다는 가성비 소비 올리브영이 히트를 치고 다이소가 히트를 치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계속 얼어붙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도 계속 폐업을 하는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고금리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금리는 또 하락을 할 거다, 인하를 할 거다라는 뉘앙스지만 실제 금리가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을 누르기 위해서 대출 규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소비를 억누르는 효과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실제 금리가 확실히 좀 떨어지면서 체감할 수 있는 금리가 나와 주어야지만 소비도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내수 소비주들은 좀 힘들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커머스 시장이 좀 일정 부분 좀 재편화되면서 좀 약간 틈새가 생겼죠.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 이런 쪽들이 최근에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서 좀 믿을 만한 곳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마트나 롯데쇼핑 쪽들은 죄송합니다.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 그러니까 최악의 소비 심리지만 그마저도 뭔가 개선점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sek터가 이 소매 유통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쪽들을 좀 계속 봐주시는 전략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내수 쪽으로만 따진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네이버 이런 쪽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카지노나 뭐 면세점 이런 쪽들은 아직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봐주시고요. 음식료도 뭐 일단 미국향으로 한번 시세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쪽도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관망 포인트로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간략하게 팁 주신다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중순에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주도 후발주 계속 순환매 노려보셔야 되겠고요. 의료기기 섹터도 계속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하락 소외주들,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 순환매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 시세 많이 낸 종목들보다는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낙폭과대주들 좀 보시고요. 빠른 순환의 뉴스 이슈를 좀 잘 파악하셔서 좀 대응하시는 투자 전략이 단기간에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안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